여러분, 우리가 고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 모든 게 거의 900년 전에 쓰인 단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됐다는 거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네, 오늘은 바로 그 책, 한국 최초의 역사서 삼국사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삼국사기. 서기 1145년에 완성됐으니까, 와, 거의 900년이나 된 거죠. 이 오랜 세월을 견뎌내고 우리에게 고대 한국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창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이죠. 근데 말이죠. 이게 수백 년 동안 엄청난 논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책, 삼국사기를 우리가 믿어도 되는 걸까요? 자,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우선 삼국사기가 도대체 어떤 책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이 책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요, 그냥 어떤 학자 한 면이 역서책 한번 써볼까? 해서 쓴 게 아니에요. 삼국사기는 무려 12세기 고려의 인종임금이 직접 만들어라 하고 명을 내린 말 그대로 거대한 국가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책이냐? 삼국사기, 한자 그대로 새 나라의 역사 기록이라는 뜻이죠. 이게 중요한 게 우리나라 최초의 관찬 역사서,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해서 편찬한 공식 역사책이라는 점입니다. 내용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부터 시작해서 935년에 통일신라가 문을 닫을 때까지 그 방대한 시기를 담고 있어요. 자, 어떤 책이든 그 책을 제대로 알려면 결국 그걸 쓴 사람을 봐야 하잖아요. 과연 누가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기록하는 총책임을 맡았을까요? 바로 김부식이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재밌어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글만 쓰던 학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고려시대에 정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인이었고요. 심지어 묘청의 난이라는 큰 반란을 직접 진압한 장군이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중국의 중요한 역사책들을 국내에 들여온 지식인이었죠. 이 복잡한 이력, 이게 바로 삼국사기의 성격을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재다능하고 강력했던 인물이 만든 역사책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삼국사기 총 50권의 속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김부식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방식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에 기전체라고 하는 당시 중국에서 쓰던 아주 체계적인 역사 서술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시대를 주제별로 정리한 거대한 백과사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바로 이 구조인데요. 크게 네 파트로 나뉩니다. 가장 핵심은 왕들의 기록인 본기,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의 이야기인 열전, 또 문화나 제도, 지리 같은 걸 정리한 지, 마지막으로 연표인 표가 있어요. 정말 엄청나게 체계적이지 않나요? 물론 이 책이 너무 신라 위주로 쓰여졌다는 비판이 많긴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김부식이 고구려의 역사에 10권, 백제 역사에 6권이라는 적지 않은 분량을 할애했다는 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각 나라를 독립적인 역사 단위로 존중하려 했던 노력도 분명히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짜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삼국사기는 오랫동안 후대 역사가들의 혹독한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 책을 둘러싼 가장 뜨거운 논쟁의 시작입니다. 비판의 핵심은 바로 사대주의라는 단어에 집중됩니다. 강대국인 중국을 너무 의식하고 떠받들었다는 거죠. 특히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김부식은 중국 중심의 유교적 시각에 빠져서 우리 고유의 자주적인 역사를 깎아내리고 왜곡했다고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비판은 분명 우리 정체성을 왜곡했다는 건데 요즘의 연구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김부식이 중국의 틀을 빌려온 건 맞지만 그 안에 채워 넣은 내용물은 고기라고 불렸던 우리 옛 기록들이었다는 거죠. 이 기록들은 지금은 다 사라져서 삼국사기를 통해서만 엿볼 수 있어요. 게다가 김부식은 논찬이라고 해서 자기 생각을 담은 비평을 31번이나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그의 진짜 목적이 중국을 따르는 게 아니라 고려라는 새로운 나라를 위해 우리만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것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싸움은 그만하고 실제 증거를 한번 볼까요?
과연 삼국사기의 기록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1000년 전에 손으로 쓴 천문학 기록. 이게 얼마나 정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다는 겁니다. 무려 80%. 삼국사기에 나오는 일식이나 해성 기록의 80% 이상이 현대 과학의 슈퍼컴퓨터로 계산한 결과와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이건 정말 이 책의 연대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는 소름 돋는 증거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늘의 기록만 그런 게 아니에요. 땅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에 서울 풍납토성을 발굴했는데 여기서 나온 유물들이 삼국사기가 말하는 초기 백제의 수도 위치와 딱 들어맞았어요. 그러니까 핵심은 우리가 이 책의 내용을 다른 과학적인 방법으로 교차 검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면 논란은 많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될 만큼 놀랍도록 정확한 기록. 이게 바로 삼국사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900년 된 낡은 책이 오늘날 우리에게 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걸까요? 아주 오랫동안 이 역사는 정말 극소수의 학자들만 볼 수 있는 귀한 필사본 형태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한자 한자 붓으로 써가면서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죠. 국보로 지정된 1512년 목판본을 시작으로 이 모든 내용이 디지털화됐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집에서 컴퓨터만 켜면 원본의 고화질 이미지부터 완벽한 번역, 상세한 해설까지 전부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정보 접근성의 혁명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 이게 바로 삼국사기가 오늘날에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좋든 싫든 이 책은 고대 한국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기초가 되는 반석이자 모든 논의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려사를 비롯해서 이후에 나온 모든 공식 역사서들의 교과서, 즉 모델이 되었죠.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비판을 받던, 칭송을 받던, 그 안에 결함이 있든 놀라운 사실이 있든 삼국사기는 우리 민족의 처음으로 우리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기록한 결과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한 나라가 자기 자신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어떻게 쓰느냐가 그 나라의 미래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